안녕하세요. 시니어 멘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실수도 많은 부분인데 인건비 처리 부분이에요. 급여와 재수당, 사대보험, 그리고 퇴직금까지 어떻게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면 되는지 제가 한번 오늘 간단하게 이 화면만 활용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W4C에서 간편 입력 그리고 급여 대장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지출 결의를 작성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실제 FM대로 급여 대장을 모든 전 직원을 세팅을 하고 제가 모든 체크를 한 다음에 직원들별로 모든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사업을 선택하고 지출 결의서를 눌렀을 때 보여지는 화면의 모습을 제가 그대로 캡처를 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제일 많이 실수를 하시고 멘토링 교육 때 질문을 하시는 부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렇게 작성했을 때는 제가 통장에서 직접 나간 이 임금에 대한 기준과 금액이 너무 달라서 통장 잔액이 맞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급여 대장을 작성을 했을 때와 제가 통장 거래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첫 번째는 예수금 통장을 활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다를 수가 있으세요. 예수금 통장이라는 의미는 사실 다양한데 보통 장기환 기관에서 예수금 통장은 사대보험이나 소득주민세를 잠깐 걸쳐놨다가 임시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쪽 통장에서 나가는 역할을 하는데 이 예수금 통장은 운영되는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W4C 시스템에서는 반영하지 않는 통장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지자체에서 지도 점검이 나온다든지 회계 점검 때는 이 예수금 통장을 아예 배제하고 보지 않고 예수금 통장으로 횡령 사례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이 예수금 통장을 원본으로 보시거나 인터넷 뱅킹이나 여러 가지 이 예수금 통장에서 거래된 내역으로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W4C에서는 원칙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으셔도 절대 문제는 없는 통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금 통장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보면 우리가 인건비를 나갈 때 세전이라는 게 있고 세후라는 게 있으세요. 세전과 세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지출결의서에서 작성하는 거는 이 세전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홍길동 증원한테 임금이 200만 원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200만 원이 다 가는 게 아니죠. 190만 원은 이 직원에게 가는 실제 지급액이고 나머지 10만 원은 사회보험 부담금 또는 소득주민세로 나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득주민세와 이 사대보험 이 직원한테 공제한 이 돈은 결국에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예요. 그 얘기는 이 200만 원이 실제 이 직원의 급여가 되는 거고 그 중에 이 190만 원은 말 그대로 실지급액인 거고 10만 원은 사대보험이나 소득주민세에 대한 임금에 대한 공제분으로 들어가시는 거세요. 만약에 이 예수금 통장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 190만 원만 찍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출결의서에서는 200을 가리키고 있는데 실제 통장에서는 190이 나갔기 때문에 이 돈이 맞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예수금 통장의 역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나머지 통장에서 머물고 있는 이 10만 원을 예수금 통장으로 보내시는 거세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 통장에 어떻게 찍혀 있냐? 마이너스 190, 마이너스 10 이렇게 두 가지가 찍혀 있으면 두 개를 합산했을 때 이 직원의 총 나가야 되는 이 돈 200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금 통장에서 보관되어져 있는 직원한테 뗀 10만 원 플러스 그리고 회사가 이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금, 회사 부담금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보통 10만 원에서 또 거기에 플러스 5만 원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운영비 통장에서 회사 부담금도 예수금으로 넘기게 되면 여기에서는 사대보험 고지서에 맞는 합산 금액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 운영비에서 예수금으로 넘길 때 회사 부담금이 사회보험 부담금이 되시는 거세요.
계정명을 한번 살펴봤을 때 계정명에서 급여가 있고 각종 수당이 있고 그리고 사회보험 부담금이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이 있으세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 급여 무조건 세후세전 따지지 않고 왜 금액이 안 맞지? 라고 고민하고 계세요. 시스템은 세전을 가리키기 때문에 만약에 분리해서 나가더라도 날짜가 분리해서 나가더라도 소득주민세와 직원한테 뗀 사대보험이 나갈 때는 직원분은 무조건 급여 계정임을 명시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회보험 부담금을 직원한테 뗀 사회부담금도 사회보험 부담금으로 아예 통으로 처리하는 회계기장, 회계업체가 있고 아니면 보통 초보 실무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방금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사회보험 부담금은 기관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부담금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에게 뗀 사회보험 부담금은 급여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만 지원해준 부담금이 사회보험 부담금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거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금 통장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좀 어려우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항상 모든 통장을 분리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통장에 대한 역할이 하나만 있는데 많은 수입들이 너무 이 한 가지 통장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이 W4C를 처음 사용하시거나 좀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 안에서 상대 계정이나 뭔가 이 통장 안에서의 잔액 분리가 좀 어려움이 있으세요. 특히나 식대 같은 경우 특히나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상대 계정, 내가 스스로 처리를 하는 이 수동적인 시스템을 저희는 믿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제 통장 거래 기준으로 시스템을 끌고 가시는 게 제일 정확하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금 통장과 웬만하면 통장 분리를 좀 원하고 좀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보통 사업을 여러 가지 분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방문 요양, 주야간, 그리고 방문 목욕. 만약에 이 세 가지 사업을 한 기관에서 모두 다 한다고 한들 예산은 다 따로 세워야 되고 통장도 따로 다 분리하셔야 되세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예수금이세요. 왜냐하면 사대보험은 따로 각 사업별로 분류하지 못하고 한 가지 금액으로 사대보험은 우리가 청구가 되잖아요. 이 고지된 금액을 납부를 할 때 한 가지 사업에 모든 금액을 다 넣게 되시면 그것 또한 또 정산이나 회계에서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방문 목욕 직원들한테 뗀 돈 여기, 주야간 보호 직원들한테 뗀 돈 여기, 방문 요양 직원들에게 뗀 돈 여기 해서 이 예수금 통장에서 사대보험 쪽에 자동이체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대보험에서는 이 예수금 통장으로 총 합산 금액이 나가니까 좋은 거고 우리 사업이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각자 사업별로 회계 처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금 통장을 사용하시는 좀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회계에 결의서 등록되어 있는 화면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급여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득주민세와 직원에게 뗀 사대보험은 이 안에 모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절대 소득주민세 그러니까 그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세, 소득, 주민세는 절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절대 아니세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이 직원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계정은 급여로 잡으시고 이 세전금액 안에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세요. 그리고 각종 수당은 모두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 사회보험 부담금 있죠. 지금 여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직원에 대한 부담금은 제외하고 말 그대로 순수히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만을 가리키고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계정을 선택을 할 때 꼭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정말 통장이 없을 때는 이렇게 금액도 맞지가 않고 또 급여 대장이랑 상이하게 했을 경우 추후 인건비 비율도 맞지 않을 거고 회계 결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인건비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나 예수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지도 점검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는 꼭 선생님들께서 실무를 좀 접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고 시니어 멘토링을 신청을 해주셔서 한번 회계 점검도 받으시면서 선생님 회계 기관에 있어 좀 문제되는 점검 지적사항이나 그리고 이렇게 인건비에 대한 활용 뭐 예시로 이렇게 지금 예수금 통장뿐만 아니라 사실 식대에 대한 문제도 좀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또 포스팅을 해드릴 건데 어떤 직원한테 식대를 떼는 직원이 있고 어떤 직원한테는 말 그대로 식대를 제공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모든 게 식재료비 수입에 대한 수입 명세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생계비로는 공통적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우실 텐데 이 WPC 시스템은 항상 우리가 그냥 단순히 넘긴 이 회계 처리도 한 번, 두세 번 결의서를 생성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회계 처리 방법이 좀 헷갈리신다 하시면 틀린 방법으로 계속 하시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그게 습관 되시고 또 지도 점검 때 문제가 되실 수 있으니까 꼭 초창기 때 또 내가 이렇게 회계 지금 첫 시작 2024년 1월을 지금 첫 출발로 제대로 된 회계를 좀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꼭 멘토링 수업 신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좀 문의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은 꼭 제대로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